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용화입니다. 우리 국민 중 3,5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최근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사회보험TV가 이것을 알아봅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을 분리하고 자기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비급여 보험료 할인 할증을 차등하고 보험료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장 범위 일부 항목에 대해서 확장이 있었습니다. 불임 관련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 일부에 대해서 보장 제외됐던 것이 포함됐습니다. 도수치료라든지 영양제, 비타민 등 비급여 항목은 보장을 축소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분했습니다. 지난 3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도수 정식, 체외 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만 특약으로 처리했었는데 이번 4세대 실손에서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했습니다. 이 주계약은 급여 항목,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는 항목에 대해서만 실손보험에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이 비급여 항목에 특히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비급여 항목의 진료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추이를 보면 2016년에 6조 6천억에서 2020년 11조 1천억으로 4조 5천억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2020년 11조 1천억 중에서 비급여가 7조 원으로 63.7%를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차등보험료 시행과 관련해서는 보험금 특히 이제 비급여 항목에 한정됩니다. 급여 항목은 아니고 비급여 항목의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 이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료가 기본 보험료가 유지되지만 100만이 넘으면 보험료가 2배가 되고 예를 들면 300만 원 이상이 되면 보험료가 3배로 높아집니다. 물론 보험료 5% 정도 할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 보험 이용 실적이 적으면 할인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등보험료 시형 이게 또 눈에 띄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 받는 것이 비용의 모든 걸 받는 게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게 돼 있었죠. 예를 들면 급여 항목 같은 경우 3세대 같은 경우에 선택형은 10에서 20%, 비급여는 20에서 30% 하던 것을 4세대에서는 급여는 20%, 비급여는 모두 30%로 바뀌었습니다. 통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매래 최소 1, 2만 원에서 여기서 병의용급은 최소 1만 원, 상급 종합병원 최소 2만 원, 비급여는 최소 3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불리해진 거죠. 보험료는 대신에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40세 남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1세대는 47,749원이던 게 2세대는 24,738원, 3세대는 13,326원이었는데 4세대에서는 3세대보다 조금 더 낮은 11,982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비급여 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보험료가 그만큼 1세대에 비해서는 70.6%가 감소되고 2세대에 비해서는 50.6%가 3세대에 비해서는 10.1%가 낮아진다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해서 이 손해보험회사 15개 중에서 10곳이 생명보험회사 24개 중에서 5곳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메리차제, 롯데 손해보험 등 10개 손해보험사, 하나생명, 한국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5개 생명보험회사. 지금 이제 이 그 판매 보험회사가 특히 생명보험사 중에서 일부가 판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소 불만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제 중요한 하나, 삼성, 교보 등 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그대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손보험 상품의 이제 이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결국 이 1세대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1세대의 비중이 24.4%, 2세대 비중이 선택형 1이 45.7%, 표준형이 0.4%, 선택형 2가 7.6% 이렇게 해서 2세대가 지금 비중이 가장 높죠. 반면에 이제 3세대는 20.3%로 상대적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세대가 1세대, 2세대보다 훨씬 더 불리해졌는데 여전히 이제 이 가입자가 비중이 그래도 20.3%까지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보험료와 보험금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험료 갱신 주기도 지금 다 1년으로 3세대까지는 다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재가입 주기도 지금 3세대 15년 뭐 이렇게 돼 있고 1세대하고 2세대는 선택형 1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1세대는 뭐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보험료만 갱신되기 때문에 이 보험료 갱신에 따라서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감내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액이 2019년, 2020년에 각각 2조 5천억을 초과했습니다. 상품별로 1세대 실손보험의 손실 규모가 1조 3천억, 2세대가 1조 4천억, 1조 1,400억 원, 3세대가 1,76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 손해인데 그나마 이 비중은 어떻게 보면 1세대가 24.4%밖에 안 되는데 손실 규모 1조 3천억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1세대 실손보험이 보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합산 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 비율을 합한 것인데 2019년에 120.5%, 2020년에 123.7%니까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125원이 나가니까 보험회사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손실 규모 때문에 실손보험료 인상은 1세대 중심으로 많이 높아질 것으로 향후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세대도 1세대보다는 낮지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3세대 실손보험은 거의 뭐 손실률이 거의 이제 많이 낮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따질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확률하고 보험료는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보험급여 받을 확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져야 되고 보험급여를 받을 확률이 낮으면 보험료는 낮는 거죠. 그래서 보장성과 보험료는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유불리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냥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거 유리하고 불리하고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1세대 실손보험이 워낙 후하게 설계되고 또 보장성이 넓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비급여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1세대 향후에도 이 1세대 실손보험이 2세대보다 보험료 인상이 높을 거고, 또 3세대보다는 2세대가, 4세대보다는 3세대가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인상률 측면에서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대에 계속 가입하거나 2세대 계속 가입하자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지금도 보험료가 높지만 인상률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험료 인상되는 걸 감내하고 보장성 측면에서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보험료 인상이나 현재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서 4세대로 갈아탈 것인가는 결국은 가입자가 판단해야 되는데, 가입자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그동안 실손보험 1세대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보험료가 아까울 수도 있죠. 보험료가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플 확률이라는 것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나중에도 계속 건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그 보장성 측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보험료가 계속 인상돼서 더 이상 1세대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 이럴 때는 뭐 언제든지 또 4세대로 갈아타면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보험료가 계속 인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보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1세대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화된 2세대도 여전히 유리하죠. 뭐 그런 측면에서 1세대와 2세대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 이야기고, 향후에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과다하게 나타날 경우에 건강한 사람, 특히 이제 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믿는 사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보험료 절감 목적으로 4세대로 갈아탈 수 있죠. 3세대와 4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4세대가 비급여와 급여를 완전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제도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세대하고 4세대는 뭐 어떻게 꼭 이 3세대가 4세대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3세대와 4세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지만, 일단은 보험료 높은 만큼 보장성이 있다는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의 3세대, 특히 이제 그 비급여 항목 중에서 도수치료 등 원래 특약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도 비급여 포함된 사항이 3세대는 있죠.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일단은 3세대로 유지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1세대의 보험은 워낙 후하게 설계되어 있고, 현재도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유리하다는 걸 의미하죠. 다만 유리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계속 인상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보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